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변동성이 시작되는 날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오늘 단기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지점 11,012.7 이 위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일단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11,012.7에서 11,171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지를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단기 상승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MS 시그널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단기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기 상승세를 일단 상승세를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HA 하이선 하이선을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단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11,366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11,366은 주봉상 HA 로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뚫기가 쉽진 않다.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던가, 하락 추세선이 여기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던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11,366 요 근처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던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번에 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쭉쭉 올라와서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찍어 누르는 힘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보여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은 USDT에서 갭 하락이 나와서 일단 66B 이상을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USDT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USDC에서 자금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USDT에서 빠진 자금을 USDC에서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USDT가 그렇게 많은 하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행보하고 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오늘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USDT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USDC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가, 그러한 두 자금이 싸움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이 균형을 현재 이루고 있죠. 이렇게 BTC 도미넌스가 행보를 하면서 자금이 거의 이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TC 쪽으로도 집중되지 않고 알트코인 쪽으로도 집중되지 않고 거의 행보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겠죠. 현재 코인 시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만큼 현재 보여줬던 그 자금의 흐름,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BTC 도미넌스에서는 12월 30을 기준해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때에 하락을 하게 될지 상승을 하게 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BTC 도미넌스가 최소 상승해야 될 곳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42에서 43. 그래서 가능하면 40에서 43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그러면 일단 단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게 되면 단기 상승세라고도 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하락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이 위로 올라오는 게 낫다. BTC 도미넌스는 항상 상승할 거라는 거에 대비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DT 도미넌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봉 차트에서 현재 상승 캔들인지 하락 캔들인지를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캔들은 상승 캔들이기 때문에 약간 코인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기간이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그런 변동성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동성 기간에 USDT는 자금이 빠졌고 USDC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 BTC, USDT 차트고요. USDT 차트에서 하이킨 하이시 몸통 캔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하이킨 하이시 몸통 캔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킨 하이시 캔들 가지고 실제 거래는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거의 6개월 이상, 거의 1년 정도를 하이킨 하이시 캔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이킨 하이시 캔들을 보고 거래를 했지만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의 변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캔들의 움직임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하이킨 하이시 캔들은 하이킨 하이시 수식에서 원하는 일정 비율을 넘어서야 캔들이 바뀌어요. 캔들 모습이.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늦습니다. 변동하는 게. 하지만 거의 변동성,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가 하이킨 하이시 캔들입니다. 얘 거의 첫 번째로 변해요, 얘가. 이러한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조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가장 최초로 변하는 게 하이킨 하이시 캔들이에요. 그래서 하이킨 하이시 몸통만 이렇게 따로 빼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를 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하락 캔들로 변하게 됐다 하게 되면 땡겨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밑에가 하이킨 하이시 몸통 캔들 이제 하단 부위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하단 부위로 이렇게 종가가 내려와서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단 부위로 내려와서 캔들이 마감이 되면 얘가 이렇게 하락으로 변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락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최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두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아, 현재 흐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하이킨 하이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HA 로우 선하고 HA 하이선 이 두 개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 로우 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고 HA 하이선을 터치했을 때 1차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피시면 되겠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MS 시그널선을 터치를 하고 상승하지 못하게 되면 1차 매도 지점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1차 매도 지점은 이 구간 17,115나 아니면 MS 시그널 요 지표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행보장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거는 12월 28일의 변동성 기간에 17,115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16,428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16,428로 떨어지게 되면 11월 27일 날에 새로운 흐름, 이거는 하락세, 이거는 행보세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흐름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지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지지와 저항을 보시고요. 가능하면 일부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부 손절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새로운 흐름이 깨지게 되면 새로운 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겠다는 얘기입니다. 15,475.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서 최대 터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14.8K입니다. 많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6,428을 밑으로 떨어져서 저항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러한 나의 보유 코인에 대한 손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MS 시그널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죠. 스토캐스틱 RSI가
최근 이렇게 하락한서부터 이날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에 봤을 때 가장 고점에 해당되는 곳에 현재 스토캐스틱 RSI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강도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승 강도가 센데 실제로는 세지를 못해요. 상승하는 게 실제로는 세지 못하죠. 이게 거래가 감소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도세가 그만큼 세가지고 상승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과매수 구간에서 떨어지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급락할 가능성에서 반드시 16,428 위에서 버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깨졌어요. 근데 오늘 캔들이 여기서 마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감이 안 되고 쓱 올라와서 뭐 이쯤에서 마감이 됐어.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16,428 밑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세가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상승을 해도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는 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매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여기서 마감이 됐어요. 여기서 마감이 됐고 얘가 다시 상승을 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려면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16,740 이상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지를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질 못하고 올라오다가 뭐 중간에서 이제 버벅거리고 막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얘는 하락하게 돼 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이 여기 떨어졌어. 자, 떨어졌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을 해. 그러면 이거 뭐지?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상승으로 이제 돌아갈까? V자 반등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요 지점, 현재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며칠째 지지를 받냐면 상승을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만큼 오랫동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여기 16,740 위로 올라와야 원상 복귀됩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려고 한 사람이 뭐야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네? 안 던져요. 그런데 얘가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와서 16,740 위로 못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버벅거리게 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조금 손절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거 매도예요. 그래서 매도세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되겠죠.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려면 반드시 나에게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리에 남아요. 그래서 제 말이 의심쩍더라도 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16,740 위로 못 올라오게 되면 뭐 10% 아니면 정말 못 믿겠다 그러면 1%라도 매도를 하십시오. 올라왔을 때 1%라도 매도를 하세요. 그래서 불이익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러한 경우도 있구나.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시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일단은 직접 체험을 해야 이제 그게 다음번에도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반드시 손해를 보시더라도 꼭 한번 해보셔라 하는 겁니다. 이 구간을 터치하면서 단기 숏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단기 숏으로 진입을 하셨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저는 단기 숏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 걸어놨던 거 뭐 취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뒀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다른 분들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걸로 보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구간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선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로 가르쳐 주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 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고 살려면 내가 거래하려는 타임프레임 차트 있지 않습니까? 뭐 15분봉이나 1시간봉, 뭐 30분봉. 그러한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따져서 이 근처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구간으로 주게 되면 이 구간에서도 분할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반드시 사야 되는 거는 분할로 걸어놓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거래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선에다만 걸어놓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는 그러한 거에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반드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못 미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난 꼭 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밑에다도 한번 걸어놓고 내가 원래 살라고 했던 곳에서 걸어놓고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위에도 걸어놓고 이렇게 세 군데를 걸어놓게 됩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사야 되는 투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투자금을 세 군데로 분할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다 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원래 살라고 했던 그 투자금만큼 다 사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무조건 들어가겠다 하면은 100만 원을 어떻게든지 다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진 만큼 먹으시면 됩니다. 왜? 그 다음에 또 다시 진입해서 또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나의 투자금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다 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면 더 피곤합니다. 일단 숏으로 진입했고요. 숏으로 진입하게 되면 여기가 1차 매도, 여기가 2차 매도입니다. 1차 매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간으로 드렸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집어넣으면 거의 딱 맞아요. 매도, 매도,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매도해도 그만, 안 매도해도 그만 하게 되면 뭐 여기나 여기나 뭐 아니면 가운데나 이게 한 군데에다 걸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여기서 1차 매도 구간에 터치를 했을 때 매도가 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가 안 되고 이렇게 살짝 올라와. 이제 당기니까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손절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손절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이제 보통인 경우는 그냥 내가 거래 수수료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매수했던 매수 가격에다가 그냥 매도를 걸어 놓는 게 사실상 가장 좋긴 합니다. 거래 수수료가 나가서 손실은 보지만 그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도 만약에 사졌으면 이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걸어놓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근데 나는 손실 자체를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계산을 해서 제로로 떨어지는 지점에다가 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로에다가 떨어지는 지점에다가 지정가로 하게 되면 딱 맞는 거고, 만약에 시장가로 걸어놓게 되면 살짝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손실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살짝 떨어져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매수하는 구간이라서 얘가 가격이 올라와. 그러면 여기가 매수하는 구간이니까 여기다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좀 더 매수를 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먹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기한 선물에서는요, 추가 매수가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추가 매수하는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무기한 선물에서 추가 매수를 함과 동시에 그 거래는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진입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근처로 왔을 때 매도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래 종료를 했는데 그냥 내려가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가지고 수익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 거래는 실패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더. 왜?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압박감이 계속 들어요. 그냥 여기서 손절할 걸, 손절할 걸, 껄껄껄껄껄껄 계속 껄껄껄 거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푸근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여기서 매수한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일봉의 M 시그널선을 터치하게 되면 거래 종료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하고 여기를 터치했을 때 그냥 거래 종료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좀 더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1차 매도와 2차 매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매도와 2차 매도가 돼야 내가 매수한 거에 거의 한 50% 정도는 매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0% 정도의 그 이익을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더 상승할 때까지. 아니면 하락해서 본전에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그렇게 크게 없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차 매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못했어. 그리고 여기서도 매도를 못했어. 이런데 기다리게 되면은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서부터 거래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그러한 거가 생각이 들려고 할 때 벌써 거래는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를 느껴야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거래할 시점이. 며칠째 계속 이 포지션 진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서 내가 정말 수익을 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진입 지점에서 왜 얘가 이렇게 진입 지점을 설정을 했는가?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숏을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얘가 이 지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얘가 왜 이 지점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한 움직임. 그리고 이러한 선에 대한 정보는 저의 차트를 공유를 받으셔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걸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시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핵심이 뭔가? 왜 이놈이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서 왜 선을 그어놓고 여기다가 왜 했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가가지고 그거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한 이런 지점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코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짱 꽝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차트의 그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핵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구간이. 이 구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108은 왜 그러냐고 다 말씀을 드렸죠. 일봉의 HA 하이선이 지나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급등선이에요. 그게 급등선이니까 여기를 만나면은요, 변동성이 막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막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버틴다? 애매하죠. 여기서 버틴다는 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 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변동성 중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시고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동요가 없지. 안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거 여기서 기다려. 변동성이야. 근데 매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얘가 쭉 떨어져. 변동성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매도할 걸. 계속 그래요. 껄.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런 걸 원천 차단하는 게 거래의 주 목적,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일봉의 MS 시그널선을 넘어서 갈 수 있는지 이번 변동성 기간에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가능하면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